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배당 요구 종기를 확인하지 않고 입찰해서 보증금을 3명이 몰수당한 사건이 있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1 타경 374415 사건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아파트고요. 전년 면적 21평에 강제 경매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차부터 해서 8차까지 진행이 되었고요. 현재 미납액에서 보증금은 20%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최저 입찰 금액은 24%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찰 내역을 보면요. 1차에 2억 8,700에 감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차까지 입찰됐는데 이분이 입찰을 했어요. 그런데 2명이 했는데 이분이 미납했습니다. 결국 2등이 되어가지고 행복한 경우는 이런 경우밖에 없죠. 1등이 우산이 되어서 막아줬기 때문에 2등은 보증금을 몰수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차에 진행이 되는데 또 1억 4,100에 입찰을 했어요. 또 미납을 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20% 몰수당한 경우고요. 그 다음에 5차, 6차, 7차까지 진행되는데 또 2명이 입찰했습니다. 그리고 미납을 했어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도 거의 1,300만 원을 몰수당한 이런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8차에 이렇게 입찰을 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과연 완납을 할지 또 이분도 미납을 할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이는 있는데요. 이분이 1억 6천의 보증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전액 인수가 되어 있고 배당 요구 종기 후에 배당 신청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대항력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석할 때 말소기준 권리를 제일 먼저 본다 그랬죠. 그래서 말소기준 권리가 19년 11월 25일 가압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전입일자가 결국 전입신고가 중요하죠. 먼저 되어 있어요. 이분은 대항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이 배당을 받아가지 못하면 얼마? 1억 6천을 그대로 인수해야 될 그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당 요구 종기 이후에 배당 요구했다는데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당 요구 종기일이 매각물건 명세서에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2022년 3월 2일에 배당 요구 종기일이 정해졌어요. 그리고 배당 요구 여부 해가지고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날짜가 언제? 2022년 6월 14일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배당 요구를 해야 될 사람, 하지 않아야 될 사람 전 회차에 제가 찍어놨습니다. 반드시 확인을 하십시오. 반드시 임차인은 배당 요구 종기일 전에 배당 요구 해야지만 배당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돼요. 그런데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배당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은 배당 받을 수 있는 권리자가 안 된다는 겁니다. 대항력은 있고 배당 요구는 권리는 결국 배당 요구는 안 되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1억 6천에 대해서 그대로 인수해야 될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당 요구 종기일 전에 했느냐 아니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옥션원에서는 배당 요구 종기일을 이렇게 임차인 현황 옆에 적어 놓습니다. 왜? 중요하기 때문에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배당 요구 종기일을 반드시 꼭 확인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매각물건 명세서에서는 결국 날짜 신고한 내역만 적혀 있지 이전에 했느냐 이후에 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요 대항 여지 있음 이렇게 적어놔요. 있다는 건지 없다는 건지 그냥 여지 있음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적어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책임은 누가 진다? 낙찰자가 다 져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배우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네이버 부동산에 보시면요. 최근 실거래가는 2억 1,900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3층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몇 층? 1층 아파트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 시세보다는 좀 낮게 매각을 되겠죠.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인수금액 얼마? 1억 6천을 인수해야 되고 입찰금액을 1억 355만 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총 투자금이 2억 6,355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시세는 2억 천인데 결국 또 1층이면 2억까지 감정을 2억까지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또 미납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런 물건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해야 되겠죠. 입찰 가능 금액까지 내가 결국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미납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접근을 못 합니다. 그러면 결국 전문가들만 이제 입찰을 하겠죠. 그래서 입찰 가능 금액 얼마? 3천만 원으로 하게 되면 결국 1억 6천에 더하게 되면 1억 9천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세보다는 한 1천만 원 차이가 생기죠. 그래서 3천만 원 미만으로 입찰을 해야지만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정확한 입찰 금액이 된다는 겁니다. 투자 수익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전적인 시세 흐름이 올랐다가 다시 내리는 기존에 오르기 전의 금액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분석이 중요하다. 그래서 항상 문서를 꼼꼼하게 확인하자. 우리가 이 데이트 할 때 보시면요. 참 그 여자분이, 그 남자분이 너무나 좋아요. 근데 주변에서 자꾸 안 좋은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그러면 그에 대한 반발심이 생겨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대시하게 되죠.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신혼여행 갔다가 서로 오는 비행기를 따로 타고 오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혼율이 가장 높을 때가 언제? 신혼여행 가가지고 이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물건에 필이 꽂히게 되면 단점은 안 보여요. 그래서 항상 긴장 혈기를 딱 묶고 해야 되지. 결국 확인, 또 확인, 또 확인해야 되지. 결국 설렁설렁 하다가 결국 보증금을 몰수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배워서 실수하지 말자. 완벽한 투자를 해서 결국 수익을 창출하자라고 강력하게 어필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배우시고 하셔야 되지 그냥 얼렁뚱땅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정보지 한두 개 정도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것들을 내가 못 보는 것을 체크를 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열심히 해서 성공 투자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